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날, 어, 요 저점을 깨는, 갭 돌파가 나올 것이다. 근데 갭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빠졌다가 재차 밀어 올리길래, 어, 브리밴드 하단은 저항을 받았고 올라왔는데 뭔가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날, 내려올 때 쭉 샀던 거 올라왔을 때 다 팔았습니다. 왜? 찝찝하니까. 왜 찝찝하냐?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밀렸다가 쭉 세게 올라와야 되는데 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찝찝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시나 빠졌습니다. 빠져서 들어갔지요. 쭉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크게 물렸습니다. 그 다음날 물린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지요.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내가 샀던 종목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하는 기법에서 약간 변형을 시켰더니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깨면 안 되는데 원칙을 깨니까 계속 벌다가 4월달 들어가지고 한 열흘 동안 보름 동안 벌은 거를 갖다가 하루 만에, 하루가 아니죠, 요래 만에 다 날렸습니다. 차라리 요날 내가 5% 정도 수익이 났나? 뭐 한 2, 3% 손절을 치고 한 2, 3%만 수익 냈으면은 뭐 그냥 계속적으로 수익이 났을 건데 내가 또 이 손실을 용납을 못 하거든요. 용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손실이 좀 크게 났습니다. 막 10몇 프로 났는데 레버리지를 갖다가 주식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주식 레버리지를 한 5배, 6배 거의 풀로 쓰거든요. 뭐 그리고 그날 다 팔아야 되는데 그 물량이 좀 물려 있길래 뭐 안 팔고 내일 올라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안 올라오고 바로 빠져버렸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 종목은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당히 크게 손실 났다. 그래서 한 15% 정도 손실 났는데 내가 그 종목의 레버리지를 뭐 2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한 30% 정도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0% 벌었던 거를 한 30% 날리니까 뭐 거의 벌은 걸 거의 다 날리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또 헛짓을 했구나. 뭐 스캘핑으로 계속 버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쉬워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참 내가 이 하수인 주제에 수익을 갖다가 계속 내다 보면은 내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고수라고. 내가 하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가액이 상당히 줄어버렸죠.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몇 프로, 30 한 5%좀 날아갔습니다. 확정 손실이 벌었던 거 대비해서 확정이 한 얼마쯤 날아갔나? 확정이 한 25% 정도 날아가고 평가손으로 꽤 또 날아갔지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조금 더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또 합니다. 방법을 바꾸고 또 성공을 하면은 방법을 바꾼다는 얘기가 매매 방법이 아니고 자금 조절 방법입니다. 또 성공을 하고 나면은 한 달 후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갭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갭 하락이 안 나왔죠. 그래서 눌렀다가 쭉 사진 거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내가 그냥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날 사고 요날 수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손절을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익이었는데 손절을 안 쳤습니다. 다음날 수익 내고 팔려고 장중에 조금 수익 났는데 수익을 더 보고 팔려고 놔뒀었거든요. 욕심을 조금 부리니까 역시나 물리 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더라고요. 스캘핑은 적은 수익으로 가야 되거든요. 적은 수익. 어제도 스캘핑으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났는데 스캘핑은 계속 잘라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야지 한 번 질 때 뭐 수익 낸 거 상당 부분을 내뱉으면은 안 한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스캘핑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 한 번씩 물리더라. 그래서 자꾸 이기다 보면은 내가 옳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 메이저 세력은 그런 하수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다가 한 방 눌러버리죠. 그래서 반대매매, 미수로 들어온 것들을 반대매매 딱 만들어 놓고 다시 올립니다. 내가 반대매매가 나가고 이러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뭐 손절을 치지요. 손절을 치고 다시 그 금액을 살려고 했는데 안 사지지요. 사면은 회복이 되는데 안 사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시간을 또 좀 허비했구나.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샀다가 못 팔았던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산 사람은 요날 웬만하면은 복구가 됐을 겁니다. 복구가 안 된 사람은 요날 빠졌다가 요날이 이제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 나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절반 정도 이 정도 올라올 겁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요날 샀거나 요날 산 거는 다 수익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 샀다는 얘기는 분할 매수 얘기입니다. 내가 3번 분할 매수해라고 했으니까 왜 더 내려갈 줄 모르니까 종가가 이날은 최저가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샀으면 파는 게 맞습니다. 욕심 부리면은 물릴 수 있죠. 이거는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렸습니다. 내리면 사야죠. 그 다음에 또 사야죠. 그 다음에 갭 하락으로 떨어지니까 사는 게 맞지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은 요날은 한번 털만하다. 근데 못 턴 사람은 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바닥이 아닐까. 단기 바닥. 난 여기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갭을 메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이거에 대한 조정인지 요거에 대한 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세 상승은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개인들이 가진 종목은 안 오르거든요. 이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이 4월 11일 날 1조를 샀습니다. 그게 언제나 요 날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매수한 거 빼고 매도한 것만 치면 1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조를 매도한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중간에 5,700억을 또 샀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날 사서 올린 게 1조인데 요거 빼는데 고작 5천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5천억. 요까지 빼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거는 밑에서 매집을 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뺐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금융투자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더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씩 샀습니다. 사면서 시장 방어를 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조정 A파, 반등 B파, 그 다음에 조정 C파가 놓을 것이다. 그리고 마무리되고 위로 간다. 그 C파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다고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요 갭만큼 메울지 이 갭만큼 메울지 모르겠는데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 10중 8구가 된다.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뭐 절반이 채 안 되지만 그래도 메울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메울 수도 있지만은 요런 패턴이 요런 하락의 마지막 패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 날아가다가 조정이 들어와서 이거를 깨고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쌍바닥을 칠 수도 있고 W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태로 볼 때 외국인들이 적은 돈으로 내렸지요. 그러면 올릴 때 좀 더 많이 사서 올려야 내린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어떠한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렸거든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또 악재가 이제 더 큰 게 나오니까 결국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중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별 거 없는데 뭐 핵전쟁이 나니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뭐 무차별 폭격을 했니 하는데 위성상으로 이란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이란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아무런 공격도 없었다고. 자, 이렇게 언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는 그 언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실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지요. 근데 그 언론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지나면 나타납니다. 왜? 뭐 그래도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뭐 들어 있거든요. 그 기자들이 뭐 공식 언론으로 밝히지는 못해도 뭐 자기 개인 방송을 해가지고 밝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죠. 용감한 기자들입니다. 그런 기자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아마도 요게 지금 하락의 마지막의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최소한 0.38은 올라오겠죠. 통상적으로는 50% 올라오고 좀 많이 올라오면 0.618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이면은 A, B, C 1, 2, 3, 4, 5 해가지고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은 A, B, C 형태를 보이고 재차 상승할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여기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올라와가 수익이 나면은 한번 또 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재차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빠진다는 얘기는 어디냐? 요 저점을 깰 때부터입니다. 이 저점을 깰 때. 그럼 저점을 안 깨면 어떠냐? 안 깨면은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쭉 올라갔을 때 털고 내려올 때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수익을 보고. 왜 그렇게 하냐? 만약에 돈이 다 들어갔는데 요것도 없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수익을 못 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안전하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버는 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그렇게 10년, 20년 올라가야 부가 붙어 있지. 벌었다 잃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한다. 이 시장이 있으면서 뭐 비트코인 예전에 나는 내보다 가격이 쌀 때 본 사람도 있다던데 나는 10,000원 정도일 때 봤거든요. 미스터 피자가 10,000원 할 때 그때 비트코인 하나가 10,000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주 쌌다 그러더래요. 그래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미친 척하고 한 100만원 100개만 사놨으면은 지금 그게 100억이죠. 근데 그런 미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놨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찾았으면은 어마어마하죠 돈이.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바닥이고 올라오면은 매도를 한번 치시라. 더 올라가면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도 치는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빠지기 시작하면은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 그때 분할 매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는 내가 아직 시장을 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잘 모를 때는 그냥 한 10분의 1씩 사면 됩니다. 내릴 때마다 10분의 1씩 요 저점을 통과해서.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면은 급격한 하락이 내려올 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지요. 뭐 3등분을 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요때 더 많이 빠져줬으면 이때 갭 하락으로 이만큼 빠졌으면 이게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어중간하게 빠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더 빠졌다. 뭐 요래 나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 보는 거는 뭐 내 마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뉴스에서 내가 원하는 속도로 뉴스를 전달해 주지 않지요. 메이저 세력들이 뉴스를 먼저 접하고 먼저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팔거나 살 때쯤 돼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오픈하죠. 그러면은 한 발 빠르게 사고 한 발 빠르게 파는 사람은 수익을 조금 보겠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지나간 건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거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주로 이제 듣게 되지요. 뭐 뉴스도 가끔 뭐 검색해서 뭐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꼭대기 치고 내려온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러면 요게 바닥일 가능성이 한 7, 80% 이상입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9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내릴 가능성도 있고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잘 모를 때 뭘 봐라? 요 외국인의 매수를 봐라. 매수를 봐라. 뭐 그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서 팔면서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이러면은 돈이 있으면은 좀 더 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릴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느끼는 게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고 그 대세 상승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뭐 누차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요 근방에서 이 근방에서 산 거를 다 틀는지 아니면은 틀지 않고 그냥 조정만 했다가 재차 올릴는지 그거를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자 8만원 뚫고 올라갔지요. 예전에 내가 8만원 다시 오겠나 하길래 뭐 곧 올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8만원 넘어갔지요. 팔면 됩니다. 팔았으면 다시 내려왔지요. 버림밴드 상으로 하단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8만원 선까지 들어올지 보리밴드 중단선까지 들어올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반등은 한번 들어올 것이다. 들어왔다가 재차 내려갈지 횡보할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번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과연 어떤 업종이 올릴 것이냐? 그거는 주식 전문가들이 잘 알겠지요. 다시 반도체가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업종이 올릴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문가 손에 맡기고 또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해낼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요 삼성전자도 여기 갭이 하나 있지요. 요 갭은 메웠습니다. 보니까 요도 갭이 하나 있네요. 요 갭도 한번 메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요 하락에서는 바로 메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요 하락에서는 이 삼성전자 차트도 거의 요게 마무리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주를 볼까요? 우선주를 보니까 더더욱 마무리가 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등이 있겠구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갭이 요 밑에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요 갭만 메운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메웠네요. 이 갭은 메웠고 요 갭이 생겼으니까 뭐 우선주가 세면은 요 정도 갭은 요번 반등에 메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할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지만 뭐 CCI 상으로 과열권에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으니까 침체 국면에서 조금 있다가 올라갈지 어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뭐 요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이번 주 초쯤에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하고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내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주 마지막 날 바닥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보면 알겠지요. 근데 지금 공포가 개인 투자자가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야간 시세를 보게 되면은 야간 시세에서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 좀 더 빠졌는데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날도 야간 시세에서 엄청 빠져가지고 갭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았는데 갭 하락으로 시작을 안 했거든요. 대봐야 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물리게 되면은 주말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자, 월요일 날 내일 다시 올라오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날 샀던 거, 분할 매수했던 게 수익 나면은 적절한 상황에서 익절을 하시라. 익절을 하시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질 때 적당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또 한 번 수익을 보시라 하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당장 이 저점을 깰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올랐다가 깨질지 어쩔지. 하지만 우리가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6월 말까지인가 공매도 금지죠.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요때쯤부터 재차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미국 대선 11월인가 10월인가 있지요. 그때와 맞물리니까 그 혼란기에 조금 미국이 조정받을 때 우리도 등달아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에 맞게 움직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볼 때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 큰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산업이 변하고 있다. 산업이 변하면은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제조 원가가 낮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요.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지요. 수익이 많이 나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래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이 속해 있는 종합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은 위쪽이고 외국인들이 이런 소스들을, 이런 정보들을 먼저 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메이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베팅을 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베팅을 했지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반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된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좀 올랐다.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 않냐? 맞지요. 돈 많이 찍어내서 그렇습니다. 그 돈 누가 찍었냐? 문재인이 찍어냈지요. 바이든이 찍어냈지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은 돈을 풀자 쪽이 있고 저축을 하자 쪽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나눠지는 와중에 돈을 풀자 쪽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쨌거나 돈을 많이 풀더라고요. 좀 저축을 하자 쪽이 정권을 잡으면은 조금 저축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의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과거의 시각, 정치 시각을 보면 둘 다 민주당 성향입니다.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돈 풀어 제끼자 이런 쪽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망할지 안 망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나라들이 망하면은 하나의 정부가 생기겠지요. 하나의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세상은 흘러가고 세상이 망하더라도 개인은 살아남아야죠. 과거에는 애국심에 의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지구를 갔다가 미국을 갔다 오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세상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하루밖에 안 걸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일일 생활권으로 거의 바뀌었지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콩코더라고 비행기 하나 있었지요. 마하 5로 달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비행기 없어졌습니다. 마하 5로 달렸는데 요즘은 마하 1 정도밖에 안 달립니다. 마하 5로 달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2시간, 2시간 반. 요거면은 서울에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시간씩 걸려서 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겠지요. 자, 어쨌거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 하락의 끝이 왔다. 끝이 되었다. 그리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 또 꼭 끝이다. 아니면 끝쯤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끝이 왔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것이다.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봐도 거의 대충 끝이 나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앞에처럼 요런 조정 다음에 바로 상승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 다음에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너는 왜 이 저점이 깨질 때 사라고 했냐?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요 하락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하락에 의해서 수익 나는 거는 그냥 덤이다, 보너스다 생각을 하세요. 전체 흐름에 대한 덤이고 보너스고 내 수익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수익을 보는 거지, 또 이 앞에서 샀던 거 물렸다가 올라오는 거 수익 내고 파는 거지, 이거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죠. 안 거 욕심 부리다가 큰 거 놓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건데 그 마지막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어딘지를. 아마 3000 돌파 시도를 할 거는 같은데, 뭐 지금 3000 돌파한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밖에 안 듣겠지요. 2600도 깨졌는데. 그래서 2800까지 올라올지 3000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게 이 시장을 죽이려고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을 누르려고 적은 돈으로 눌렀는데 많이 눌러졌다. 그러면 올릴 때 좀 더 많은 돈을 써서 올릴 수 있겠구나. 좀 더 많은 돈을 써서 올린다는 얘기는 배팅을 많이 하면은 수익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게 내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